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마음에 잔잔히 스며드는 이야기 한 편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다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남기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빌딩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에 돌아오는 길, 손끝에 남은 잉크 냄새가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습니다. 계단을 닦으며 남편과 허리를 굽혀 하루를 버티던 시절이 떠오르고 그 옆에서 꼼꼼히 걸레를 헹궈 건네던 막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몇 달을 생각하다 결국 결심한 오늘, 나는 이 결정이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새 아이의 마음이 어떤 색깔로 남아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남은 몇 달 전 내 표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말했었죠. 엄마, 빌딩 팔면 내 대출 먼저 좀 해결하고. 그 말투에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자리했던 걸 기억합니다. 차남은 찾아올 때마다 임대료는 요즘 잘 들어와요? 하고 살림살이보다 금액부터 물었고 가끔은 내가 아픈 소리를 해도 어머니, 그거 검사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돈 얘기로 흘러가던 때도 있었죠. 그 순간들이 오늘따라 더 묵직하게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반면 막내는 지난 겨울 세입자 어르신이 짐을 옮기지 못해 난처해 하시던 날 함께 올라가 손수 나무장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물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괜히 멋부리는 말도 없는 아이였지만 그날 그 말이 내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해서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의 무늬를 바꾸어 놓기도 하더군요. 변호사가 이 정도 자산이면 자식 셋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장남과 차남은 기대를 숨기지 못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막내만이 엄마, 이제 힘든 일 조금만 하세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한 문장 속에서 세 아이가 서로 다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조용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투 3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를 누구에게 줄까보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맡길까가 더 큰 고민이었죠. 눈앞의 봉투보다 마음속의 무게가 더 크게 흔들리는 날,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새 아이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장남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뭐 정리하셨으면 좋죠? 말끝에 묘한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차남도 뒤이어 들어오며 봉투가 놓인 자리를 먼저 살폈습니다. 엄마 부담 덜어드릴 겸 관리도 제 쪽에서 맡으면 되니까요. 저는 차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아직 얘기도 시작 안 했다. 그때 막내가 숨을 고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오늘 좀 떨려서요. 괜찮으세요? 장남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는 괜히 엄마 걱정부터 하냐? 중요한 건 오늘 나눌 얘기지. 저는 아이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가 누구 마음을 드러낼지 이미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자산이면 셋이 나눠도 꽤 돼요. 이번 기회에 제 쪽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차남도 곧장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힘드시면 자리 하나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건물 관리가 쉬운 일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도와드린 것도 많잖아요. 저는 차를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먼저 꺼내지 말고 내가 하는 말부터 들자. 장남의 입꼬리가 순간 굳는 게 보였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차남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굴렸습니다. 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야. 엄마가 큰 결정을 하셨다잖아. 저는 시선을 내려 오래된 통장 표지를 천천히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장남의 말투를 들으니 예전 일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엄마, 결혼 자금 좀 더 이번엔 진짜 필요해요. 제가 어렵다고 했던 날 장남은 대답 대신 불만을 삼키지 못한 얼굴로 문을 닫았었죠. 차남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자마자 근데 이번 달 임대료는 들어오긴 했어요? 하고 묻던 차가운 눈빛이 한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막내는 세입자 문제로 전화가 왔던 날 제가 사과하려 하자 먼저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세입자들한테 미안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렷하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낡은 통장 위에 얹은 제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봉투 3개를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장남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드디어 시작이네요. 엄마가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하신 건 처음인데. 차남도 재빨리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3개면 우리 셋 몫이 딱 맞네요. 형, 너도 하나씩 받는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셋이다. 하지만 오늘은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 저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봉투는 셋이지만 이 안에 담긴 건 돈만이 아니다. 오늘은 너희가 걸어온 길을 내가 직접 확인하는 날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표정이 굳고 막내의 눈빛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장남이 봉투를 손바닥에 툭 치며 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꽤 들어있겠죠? 차남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형, 너무 티내지 마. 그래도 셋이면 기본은 있겠지. 장남이 봉투를 열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표정이 굳어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면 말해도 된다. 장남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금액이 진짜 다예요?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차남도 급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막내는 형 얼굴을 보며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형, 왜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장남의 짧은 한숨이 방 안 공기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남이 숫자를 본 뒤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 돈이 전부라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적다고 느끼면 이유를 먼저 들어라. 그동안 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자 차남은 제 말까지 끊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얘기 전에 왜 이 금액인지 설명을 해줘야죠. 장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상황이 있는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들, 그만해요. 엄마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러자 차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너는 빠져 있어. 넌 원래 엄마한테 따로 얘기 들었을 거 아니냐. 막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남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막내가 엄마 옆에 붙어 있던 시간 생각하면
뭔가 따로 챙겨준 거 있는 거 맞죠? 차남도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세입자 문제도 항상 얘가 껴 있었고, 엄마가 얘를 유난히 믿는 거,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막내가 두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들, 나 그런 적 없어요. 엄마가 오해받을까봐 그게 더 겁나요. 하지만 차남은 막내 말 위로 겹쳐 말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너는 늘 엄마만 감싸고 돌았잖아. 우린 뭘 몰랐던 것 같네. 장남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바보는 아니에요. 막내한테 준 게 있으면 지금 말해주세요.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언제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마음속으로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직접 확인하고 얘기하죠.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차남도 서랍을 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금액 나올 리 없잖아요. 뭐 숨기고 계신지 우리가 볼게요. 막내가 급히 형들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들, 제발 그만해요. 엄마 허락도 없이 왜 이래요? 그러나 장남은 이미 낡은 서류철을 꺼내 펼치고 있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내 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막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잖아. 금액도 꽤 있는데? 차남은 옆에서 메모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장학재단이라고 적혀 있어요. 엄마, 이거 막내랑 얘기한 거 맞죠? 막내는 완전히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진짜 처음 봐요. 왜 제 이름이? 저는 조용히 아이들 앞에 서서 이제부터 무엇을 밝혀야 할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남이 통장을 흔들며 바로 막내를 겨눴습니다. 봐라. 결국 막내만 챙긴 거잖아. 차남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도구였고 얘가 주인공이었네. 이 통장 하나가 다 말해주지. 막내가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들, 진짜 오해하여.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장남은 막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끝나는 거냐?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차남도 나를 세웠습니다. 엄마가 너만 감싸온 건 다 알잖아.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스스로 알고 하는 말이냐? 막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들, 저는 그런 부탁 한 적 없어요. 엄마가 오해받을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차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넌 늘 그런 식이었지. 착한 척하면서 뒤에선 다 챙겨가고. 장남도 거들었습니다. 우린 뛰어다니고 너는 말 몇 마디로. 엄마 마음 다 얻었잖아. 막내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막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너희 귀에는 들어가지도 않지. 차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참은 거예요. 막내의 얼굴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새 아이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장남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 상황에 사진이 왜 나와요? 저는 사진을 뒤집어 뒷면의 글귀를 보여줬습니다. 마음이 고운 자식에게는 고운 길이 열린다. 차남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린 마음이 고우지 않았다? 막내만 그렇다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두고 쓴 말 아니다. 다만 오늘 너희 말이 너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장남이 사진을 밀었습니다. 엄마, 이런 말 뒤에 막내 통장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막내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저는 사진 뒤에 붙여둔 작은 메모를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막내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장남이 재촉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숨기지 말고 제대로 말해주세요. 저는 새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다. 너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보고 이걸 보여줄지 말지 정하려 했다. 차남이 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막내랑 관련된 거네요. 저는 차남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이 메모는 너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이 자리에서 드러낸 뒤에야 보여줄 생각이었다. 막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더 해야. 저는 메모를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걸 보여줄지 말지는 오늘 너희 마음을 보고 정한다. 새 형제의 표정이 굳어지며 방안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졌습니다. 장남이 통장을 들고 막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 이걸 내가 몰랐다는 말 누가 믿냐? 차남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우리한테 준 건 1,000만 원인데 내 통장은 왜 이런데? 막내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 진짜 몰라요. 근데 형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오해받는 게 더 두렵다니까요. 장남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항상 이런 식이었지. 착한 척하면서 다 가져가고. 막내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형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다 알겠네요. 저는 침묵한 채 새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침묵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도 너희와 똑같이 1,000만 원 받았다. 장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막내도 우리랑 똑같다고요? 차남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 통장은 뭐예요? 막내 이름으로 된 건 왜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다. 막내에게도 똑같이 줬다. 장남이 다시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엄마, 우리 솔직하게 갑시다. 저는 시선을 피한 것도 아닌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침없는 형제의 말과 달리 제 침묵이 더 많은 뜻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조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하시는 건데요? 차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막내도 1,000만 원이면 저 금액은 대체 뭐냐고요. 저는 장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덮었습니다. 장남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알려줘야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너희가 제대로 들을 마음인지 모르겠다. 차남은 당황해 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우리를 왜 이렇게 보세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그걸 보고 정하려 했다. 막내는 형들과 장부를 번갈아 보며 숨을 고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왜 감춰온 거예요? 막내 문제 때문이에요? 차남도 격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건데요? 저는 장부 위에 손을 얹은 채 새 아이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너희 말을 다 듣고 정하려 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차남은 방금 쏟아낸 말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듯 입술을 다물었고
막내만이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완전히 닫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이 앞으로 펼쳐질 결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형들이랑 똑같이 1,000만 원이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장남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막내가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단기 강사로 일해요. 월급도 많지 않고 계약도 불안하지만 아이들 돌보는 일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돈 받아서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형들이랑 똑같이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차남이 말없이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막내가 제 쪽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오해받는 게 제일 싫어요. 형들이랑 같은 금액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방안이 조용해졌고 형들의 표정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엄마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형편 되면 형편 어려운 아이들 좀 도와주고 싶다고요. 장남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남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건 자신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저는 막내를 바라보며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 그런 생각으로 사는지 처음 듣는다. 막내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들이 바빠서요. 저도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이번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조금씩 식어가는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장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의 각은 한결 낮아져 있었습니다. 너한테 이렇게까지 따지기 전에 내 얘기를 먼저 들었어야 했나 보다. 차남도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안 물어보고 우리 상황만 힘들다고 했지. 막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들 때문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새 아이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장남이 장부를 가볍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우리 말을 듣고 결정하려 했는지 이제 조금 알겠네. 막내를 향한 형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막내를 잠시 바라본 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장남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뭐예요? 차남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아이들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 안에 너희 인생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두 갈래 길이 들어있다. 막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서류철을 손끝으로 톡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처음부터 지켜봤다. 이제 정할 때가 됐다. 형제들은 동시에 침을 삼켰습니다. 막내는 형들과 저를 번갈아 보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작은 상자와 서류철 위로 새 아이의 시선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장남이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막내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통장도 그렇고 저 상자도 그렇고 차남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흐름이 다 막내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막내가 바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장남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제는 쉽게 못 믿겠다. 저는 짧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떤 마음인지 나는 이미 듣고 있다. 그 한마디에 장남과 차남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분노는 남아 있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막내에게 조금 더 주려고 했다. 형제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형들이랑 똑같이 달라고 했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했다. 장남이 멈칫했습니다. 막내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요? 차남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받으라고 하지도 않고요? 막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응. 형들 몫이 줄어드는 게 싫었어. 저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막내는 너희를 먼저 생각했다. 장남과 차남은 말을 잊지 못한 채 막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장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너를 너무 쉽게 의심했나 보네. 차남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사정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들 때문 아니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새 아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형제들의 눈빛은 이미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열어 한 장의 문서를 아이들 앞에 내렸습니다. 장남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학재단 설립 서류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남이 숨을 삼켰습니다. 재단을 누구 이름으로요? 너희 셋 이름으로 한다. 형제 둘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다. 막내가 말했던 뜻, 형편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너희 셋이 함께 세우는 재단으로 남길 거다. 차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전부 재단에 들어간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제 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은 흘러가는 말이 아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서류철을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정리할게요. 차남도 작은 상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들고 갈게요. 막내가 형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같이 하면 돼요. 장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일은 이제 우리가 같이 챙기자. 차남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병원 검사는 제가 모실게요. 저는 새 아이의 움직임을 보며 가볍게 숨만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말투가 이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내가 서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형들, 우리 이제 같이 해요. 엄마 일도 재단 일도. 장남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응.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차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 하면 더 든든하지. 막내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럼 해결됐네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아이의 눈빛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차남이 상자를 열어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남이 읽었습니다. 평소 너희가 한 선택이 결국 너희가 서 있을 자리를 만든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말이네. 차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야.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한 말이다. 세 형제는 말없이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전달되는 무게는 충분했습니다. 막내가 상자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형들, 이제는 싸우지 말아요. 엄마 일 같이 하면서 가요. 장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로 끝내자. 차남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셋이면 충분하지. 막내도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 저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면 충분했습니다. 재단 등록이 끝났다는 문자를 받고 새 아이를 불렀습니다. 장남은 출력한 서류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시작해봅시다. 차남도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렇게 정리해왔어요. 막내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첫 회의니까 방향만 잡아봐요. 셋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서류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형제들은 서로의 일을 챙기며 움직였습니다. 장남은 의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가 정리할게요. 차남도 서류를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지원서 양식은 막내가 한 번 더 봐줘.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맞춰보자. 아이들이 돌아간 뒤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셋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구나. 어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